Nice, isn't it? 1위 영화를 알아봐야죠. 대망의 1위는요? 마! 못 참겠나 마? 에? 이 여자 누구? 에? 마 등록하고, 에? 마 뒷사람 양보하고, 에? 자 어르신이라고 그냥 상관하지 말고 좀 관심되죠 갖고, 에? 마 나 누구냐고? 마 나 다니엘 블레이크. 마 나 다니엘 블레이크 1위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니 런던 살지? 뉴캐슬이야. 런던 아니야. 런던 아니야. 런던 살지? 네. 드디어 웬일 웃겼어 지금. 아 드디어 1위가 네, 드디어 1위가 공개됐나요? 까졌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예. I 다니엘 블레이크죠. 그쵸, 이게 나는 이 영화가 이게 이름이 나 다니엘이죠. 나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좀 헷갈려요. 예, I 컴마 다니엘 블레이크.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제목을. 아, 근데 뭐 나다니엘 브레이크도 괜찮아. 이 영화는 뭐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요? 정치인들 자기 제일 좋아하는 영화 꼽으라 그러면 이 영화 꼽는 경우가 많아요.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되는데 예,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실제로 봤는지는 좀 조사해봐야 돼. 네, 나다니엘 블레이크. 예, 2016년작이고요. 네. 예, 아 뭐 위대한 감독, 위대한 좌파 감독. 네. 예, 켄 로치 감독의 영화입니다. 자, 켄 로치의 영화를 드디어 하게 됐네요. 아, 켄 로치 영화가 1위 처음이죠. 네. 이게 우리 80년대 쓰면 안기부에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죠. 뭐 유명한 이른바 빨갱이 감독이죠. 그래서 뭐 좌파를 대표하는 독립 영화를 네. 계속 꾸준히 만들었고 네. 집에 황금 종려상 트로피가 2개나 있는 우리 본 감독은 1개 있지만 네. 2개나 있는 옛날에 그 2000년대 중반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네. 네, 킬리안 머피 나오는 네. 거. 그 영화로 약간 우리 영화로 치면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약간 스토리. 봉오동 전투 같은 그 아일랜드 네. 그 독립 전쟁 네. 얘기죠. 네. 아무튼 그런 이 노동자 또 빈민 뭐 실업자 사회 문제 이런 거를 아주 그냥 깊숙이 파고들어서 네. 항상 그런 주제로 네. 영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줘요. 늘. 그렇죠. 예. 네. 그 69년도에 나왔던 캐스라는 작품은 영국이 아주 자랑하는 그런 약간 빨간 영화였지만 그것도 황금종려상 받은 아니요, 이거는 황금종려상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영화들 뭐 이렇게 10개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들어가고 하죠. 와 69년이요? 네, 69년 젊었을 때. 노장 감독 완전. 이분은 지금 뭐 실버예요 완전히. 와 그러시구나. 36년생. 깐네에서 그럼 상 탄 게 또 뭐예요? 보리밭이랑 다니엘 블레이크. 아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황금종려상 받았군요. 영국을 까는 영화라 프랑스가 준 거 아니야?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작품상 그래요? 받았어요. 네. 네. 뭐 여러 배우들이 나오지만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 네. 역으로 데이브 존스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아주 인상적이죠. 아 저는 이 배우 처음 봤어요. 다들 처음 봤지 뭐. 난생 처음 봤어. 아, 이분은 이게 영화 데뷔작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 영화는 이게 데뷔. 아.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래요. 근데 TV는 많이 했는데 TV 영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영화는 개봉 영화는 이거 처음이었던 거죠. 아 근데 처음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연기도 잘하고 정말 그냥 다니엘 블레이크예요. 미스터 다니엘 블레이크. 맞아요. 다니엘 블레이크. 네. 네. 아 그리고 이 다니엘 블레이크 할아버지 뭐 아내도 죽고 네. 혼자 외롭게 사는 목수죠. 전직 목수. 예, 전직 목수고 굉장히 그 외롭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할아버지예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연히 한 미혼모를 만나게 되죠. 런던에 살다가 뉴캐슬로 이사 온. 네.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너무 힘든 가족, 아이가 둘 있는 엄마인데 네. 이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엄마 KT KT. 예, 역으로는 헤일리 스콰이어스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배우는 이 2명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배우들은 조연 정도로 네. 나오는 배우들이고요. 영국 아카데미에서 바프타에서 최고의 영국 영화상, 올해의 영국 영화상 받았고요. 그리고 깐느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네. 뭐 켄 로치는 계속 영화들을 꾸준히 만드는 이런
노동자 계급 영화들 이런 영화들 하는데 근데 너무 그 좀 뭐 이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계급혁명 뭐 이런 거 다룬다 그래가지고 다들 좀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사실 켄 로치 그러면 그래서 좀 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냥 아주 뭐 잘 만든 되게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듯이 아주 날카로운 시선의 영화들이거든요. 근데 나도 사실 뭐 영화들 다 보지는 않았죠.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대표적인 작품들은 봤고 네. 그런데 다니엘 블레이크 보고서 와 드디어 이분이 이게 역시 오래 살고 봐야 되는구나. 이분이 예를 들어 다른 뭐 열정적 예술가들처럼 막 작품하고 막 빨리 죽고 이랬으면 이 영화 못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나이 들어서 드디어 이 마스터피스를 만드셨구나. 야 대단하다. 이 뭐 제작비 엄청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켄 로치의 어떤 그 스타일을 그대로 네. 그대로 만든 거 아니야. 뭐 음악도 별로 안 나오고 이게 음악을 무려 조지 펜튼이 했는데 나는 처음에 이 영화 조지 펜튼이 음악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음악이 언제 나오나 근데 음악이 안 나와. 근데 거기 작곡가의 음악에 조지 펜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음악이 좀 나오고 말았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 드라이한 느낌의 영화죠. 드라이하고 이런 장르를 무슨 키친 뭐라 그러냐 그 키친 싱크 리얼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정말 드라이한데 네. 주방에 있는 그 설거지통 그런 리얼리즘이라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켄 로치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랑 요거랑 캐스 정도는 3개 정도는 영화 좋아하신다면 봐야 됩니다. 네, 꼭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 영화는 뭐 걸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걸작. 걸작인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이렇게 뭐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어느 부분에서 특히 이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이런 류의 영화 아니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 블레이크 할아버지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화두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관심 갖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무관심이야. 당신들 그렇게 되든 말든 약간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 이 블레이크 할아버지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관료적인 뭐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이 할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니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 맞춰서 당신들 이렇게 따라와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로소 이 영화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 맞아요. 제가 처음에 소개한 오프닝 멘트가 바로 그 장면이잖아요. 예, 그 미혼모가 지원을 받으려고 아이들 데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 찾아왔을 때 길을 헤매서 단 몇 분 늦었다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거에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듣고 완전 벌떡 박치지. 일어나서 만 다음 누구야? 뭐 양보라고. 그 장면. 근데 같이 쫓겨나지. 근데 사실 설정이나 뭐 영화 대강의 줄거리는 뭐 최 과장이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가 사실 영국 그러면 선진국 우리 어렸을 복지국가. 때부터 선진국 그러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우리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되게 선망의 그런 거고 대상이죠. 그리고 복지가 되게 잘 돼 있고 네.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보시면 여러분들 영국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싹 떨어져.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크게 느꼈는데 네. 첫 번째는 보고 나서 영국 진짜 영국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충격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배부른 소리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 입장을 생각 네. 안 할 수 없습니다. 영화 우리는 보면. 이 정도 사실 그러니까 받기가 힘든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도 아예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나이 들고 힘 빠지고 병까지 걸리면 진짜 사회에서 이렇게 안전망이 없이 그냥 내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
그래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그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켄 로치 같은 감독이 한 10명쯤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영화도 우리가 나오면 봐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로 이제 만들어져서. 예. 다큐는 많아요. 엄청 많고 네. 다만 이런 극영화로 만들 만한 예산이 다큐 만드는 거하고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극영화를 못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고. 켄 로치도 굉장히 저예산으로 그리고 켄 로치가 영화 한다 그러면 영화사에서 안 받아주죠. 저 제작사에서 돈 안 줍니다. 켄 로치는 자기 계속 그 펀딩 해가지고 힘들게 네. 이 나이 먹도록 계속 독립영화로 하는 거야. 네. 우리가 물론 독립영화 좋은 영화들 많다고 하지만 이런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켄 로치 감독한테 돈 안 대주는 거지. 제작사에서. 네. 그러니까 항상 저예산으로. 이 영화도 보시면 제작비는 거의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유명한 배우가 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켄 로치 감독 영화 보면은 뭐 유명한 배우들이 킬리언 머피 정도죠. 킬리안 머피도 그때는 완전 신인이었지. 그랬나요? 예. 그래가지고 뭐 물론 뭐 영국 스코틀랜드에 아주 뭐 굴지의 배우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 유명한 감독이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니까. 뭐 대가가 되었고 아무튼 뭐 실버 영화 1위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거 우리가 지금 2위에서도 영국 영화를 했는데 그건 실화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얘기였지만 네. 얘는 fik션이지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아주 현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런 영화고 2016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단연. 네. 예. 그때 2016년도 오스카에서는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았는데 나는 그때 라이언이라는 영화랑 네. 아까 우리 세컨핸드 라이언스 했지만 네. 그리고 다니엘 인도계 다니엘 블레이크 둘 중에 하나가 네. 내 마음의 작품상이었어요. 아. 예. 하여튼 근데 다니엘 블레이크는 참 오래 가네요. 그 보고 난 그 어떤 여운이 잔향이 네. 아주 오래 갑니다. 네. 다니엘 블레이크가 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했는지 좀 설정을 들어보죠. 이 영화는 처음 시작부터 네. 아주 그냥 좀 답답하게 시작돼요. 깜깜한 화면에 네. 계속 밑에 이제 목소리만 쫙 깔리는 거죠. 미스터 블레이크 예. 뭐 이러죠. 네. 그 이 블레이크 할아버지와 의료 상담사 이 사람이 복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의료 전문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아주 길게 뭐 거의 몇 분 동안 하죠. 그렇죠. 아주 네. 문답을 합니다. 네. 답답하죠. 듣는 네. 우리는. 그렇죠. 보면서 처음에는 저런 질문을 왜 하지? 왜 하지? 그런데 그게 다 매뉴얼인 거죠. 그렇죠. 매뉴얼대로 네. 거기는 복지를 오래 했으니까. 네. 그 답답한 우리만큼 다니엘 블레이크 씨도 화를 내잖아요. 근데 항상 유머 감각은 잃지 않아. 그렇죠. 그게 이 사람의 매력이죠. 네. 처음에 그 인트로는 이번에 우리가 본 그 조커 거기에서 그 심리 상담사랑 네. 나누는 대화처럼 네. 서로 그냥 평행선을 가는 그렇죠. 그런 거 같죠. 그러다가 그 다니엘 블레이크 씨도 화나서 물어보냐. 당신 전문가 맞아? 약간 다니엘 블레이크 할아버지가 우리로 치면 좀 이순재 할아버지 같은 네, 딱 느낌이 좀 그래요. 있어요. 네, 네, 그 그렇죠? 비슷한 약간 느낌. 버럭버럭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잘했던 실버 영화의 남자 할아버지들의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을 다 갖고 네, 있는 거예요. 버럭버럭하기도 한데 사실 마음이 엄청 따뜻한 따뜻해요. 사람. 굉장히 이 사람은 그리고 좋아. 뭔가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분노할 줄 알아요, 이 사람.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런 상담을 받고 있느냐?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한번 쓰러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을 그만뒀죠. 네, 원래 네. 목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일종의 실업 수당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실업 수당을 줄 수 있는 질병 수당이라고 했나요? 네, 질병. 예, 그렇죠. 그걸 받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심사하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 관련 없는 거를 계속 묻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뭔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나 이 원칙 같은 거는 되게 잘 아는데 네. 자기에게 유불리를 판단할 줄 모르는 게 처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묻는 이유는 당신이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뭘 해볼 때 이게 되느냐고 물어보자. 신체를 어떻게 예. 움직이게 되느냐. 당신이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질병으로 판단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쵸.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간파 안 하고 나는 심장이 안 좋아. 나는 그냥 심장이 안 난 좋을 심장이 뿐이야. 안 좋으니까 다른 건 전혀 문제 쓰러지기도 없어. 했어. 난 쓰러지기도 했어. 근데 다른데 문제는 없어. 근데 너는 왜 자꾸 울어? 네. 짜증을 내면서 그러니까 다니엘 블레이크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렇지. 정직해. 고지식하고 정직한데 굉장히 유불리- 정직하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보통 대충 유들이 쳐가지고 그렇지. 실업수당 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그냥 나 이거 잘 안 돼요만 하면 나오는 거였어. 아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중간에 그 이제 그 다니엘 블레이크 씨를 심사하고 이제 그 복지사 일종의 복지사로 보이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 봤더니 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더라. 그렇죠. 예, 그런 데서 또 거기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공무원 맞습니다. 앤인가요? 네.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상황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당장 일은 못 하는데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스페셜리스트가 이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예. 등급 가운데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낮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외돼 버린 거야. 일단 예. 당신은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야. 예. 이게 이제 영국의 복지제도가 이제 하나씩 나타나죠. 예. 드러나기 시작해. 그래서 뭐 구직 수당 같은 거를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예. 뭐냐면 당신이 이 지금 선택 대상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걸 어필을 하라. 항고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 신청할 건지 예. 아니면 직업을 그냥 구하는 거를 네. 등록을 해서 구직 활동 수당을 받을 건지. 음. 물론 둘 다 가능도 하겠지만 이걸 다 다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딱 복지의 네. 선택지를 딱 네. 내미는 거죠. 그랬더니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당신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인공으로 뭐 무슨 박동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는. 네, 그런 걸 넣어야 될 수도 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일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블레이크의 네. 지금 그 딜레마는 뭐냐면 네. 이게 질병 수당이나 네. 이 실직 수당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두 개 다 못 받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국 복지제도에 약간 허점 그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 좀 놓여져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약속 빠르게 잘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야.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 우리도 할아버지는. 근데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이 제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프로세스 과정에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생기는 거야. 그게 전화가 막 몇 시간씩 전화를 해 전화 한 통 연결이 걸릴까 된다든지. 말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기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전화 쉽게 되지를 않아. 네.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의 범위는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거나 예.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다른 제시를 선택지를 딱 주는데 인터넷이 다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넷 써본 컴퓨터를 적도 아예 없고. 만질 줄을 몰라. 예. 써본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죠. 거기서 또 다니엘 블레이크 씨 그 대사가 있죠. 나 연필 세대야. 끝까지 연필로 쓰죠. 난 컴퓨터 몰라. 근데 이게 웬만하면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유두리가 발달한 사회 같으면 누군가 뭔가 이 연락할 수 있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찾을 거야. 어쨌든 굉장히 자기도 그렇게 곤란에 빠져 있는 할아버지인데 이제 복지기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진욱이가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장면 그렇죠. 이 KT 가족이 와서 저 여자도 지금 되게 자기가 보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진짜 몇 분 늦었다고 약속 시간에 몇 분 늦었다고 그냥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애를 데리고 온 엄마잖아요. 예. 별로 언성이 높아지지도 않았어. 예. 근데 그 앞에서 상담을 한 상담사가 오히려 막 2배, 3배 흥분하고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보기엔 저 사람이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 역전돼 예.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블레이크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무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아니 지금 뭐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여기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 다음 순서 누구야? 그렇죠. 물어보면서 이 양보해 줄 수 있냐? 엄마한테 양보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양보해주겠다고. 양보해주겠다. 네.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기서 도리어 그렇죠. 막 경찰 부를까? 니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원칙대로 해야 돼. 그렇죠. 할아버지 대체 어. 누구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당신 일도 아닌데 끼어들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쫓겨나야 둘이 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친구가 되지. 예. 쫓겨나면서 이 KT와 블레이크 할아버지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리고 이제 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죠? 케이트는 이제 네. 애가 둘이 있는데 남자애는 약간 그 뭐냐 ADHD 같은 거가 애가 좀 되게 불안하고 네. 여자애는 되게 근데 아빠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빠가 다 다르고 런던에 살다가 맨체스터로 뉴캐슬이죠. 뉴캐슬로 하죠. 뉴캐슬은 그 런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거의 스코틀랜드 근처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악센트가 굉장히 강하죠. 스코틀랜드 악센트 비슷한. 그러니까 잉글랜드인데 스코틀랜드랑 좀 붙어 있는 네. 그쪽 동쪽 우리로 따지면 삼척 강릉 그쪽.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KT의 이야기가 또 같이 동시에 가요. 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블레이크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동시에 KT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삶이 극단으로 이렇게 막 절벽 끝으로 내몰리는 거죠. 직업이 없고 네. 아까 그 지각하는 바람에 네. 그 뭐 수당도 안 나오고 네. 아주 힘든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힘들게 조금씩 돈이 생기면 그걸로 아이들 음식 같은 거는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그렇죠. 아니면 그냥 과일 조그만 거 하나씩 못 먹고. 네.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뭐 이런 분위기야. 예. 이게 좀 그래서 이제 블레이크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도 돈 없는데 막 20파운드짜리인가 이렇게 주면서 그렇죠. 저 전기가 안 들어와. 예.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고 이렇게 연필로 그렇죠. 메모 써서 주고 그랬죠. KT의 상황은 훨씬 더 네. 폭폭한 게 뭐냐면 여기 그 다니엘 브레이크를 만나기 전 2년 동안 예. 쉘터에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호소 보호시설에서. 같은데 미혼모 보호소 같은 미혼모 데서. 보호소에서 그것도 참 두 아이를 미혼모 보호소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저기 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 방이라는 게 있긴 있었나 봐. 이렇게 방처럼 막힌 네. 공간이 있었나 봐. 그 좁은 공간에서 두 아이랑 살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계속 이상해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이 영화에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통조림 씨. 예. 다니엘 블레이크 할아버지가 네. 얘네가 너무 사는 게 측은해 보이니까 당장 뭐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없고 뭐가 이게 생필품도 없고 하니까 그 이렇게 기부품들을 모아놓고 푸드뱅크. 예 기부품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데 우리- 데리고 가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름다운 가게. 예. 있죠. 근데 아름다운 가게 이제 중고로 돈을 주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부받은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데리고 가는데 이 엄마가 KT가 정말 오랫동안 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음식이랑 뭐 이런 걸 담다가 통조림. 자기도 모르게 통조림을 구석에서 이렇게 통조림 까서 맨손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막 거기서 우걱우걱 먹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나눠주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와서 물어보니까 막 자기도 이 수치심에 눈물을 막 흘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씬은 참 네. 뭐랄까요. 정말 진짜 같아. 그리고 그 장면 볼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엄마가 KT는 저기 애들이 옆에 있잖아. 자기 애들이. 근데 계속 자기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몰래 그걸 먹다가 그냥 본능에 네. 근데 다니엘 블레이크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하는 그 씬은 정말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이게 21세기 영국인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은 거죠. 네. 근데 또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딸아이가 그렇죠. 학교에서 또 그런 얘기를 또 왕따 당하고 네, 애들이 들어서. 놀리고 네. 그러죠.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삶에 몰린 KT가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매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 가죠. 예. 예. 매춘을 하게 되는 슈퍼에서 예. 생리대 훔치다가 걸려서 네. 걸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좋은 인간미를 가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예를 들면 블레이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수당을 타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공무원들은 되게 냉정하게 막 그렇게 행동하는데 블레이크 할아버지의 상황이 너무 진욱이 울어. 너 왜 울어? 너 지금 통조림 씨 생각하고 우는 거야? 진욱이 얼굴이 야, 너 요새 이렇게 소리 없이 울고 그래? 우리한테 놀림 당할까 봐. 야, 진욱아. 아니 그 얘기를 좀 해. 그 혼자 슬프게 하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앉아가지고 그리고 진욱이 지금 딴소리 하지 마. 오열하고 있어. 얘기하지 지금. 마. 아니 그 지금 모른 척해. 지금 통조림 씨 생각나서? 그러니까 그렇죠. 통조림 씨죠.
동전 쥐죠. 아니 저는 그거에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예상 못한 상황이잖아. 놀랬지. 너무 놀랬어. 진짜. 근데 이미 그 엄마의 얼굴은 KT 얼굴은 완전히 이게 파르라니 하얘져 있잖아요. 다크서클 예.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그 몰릴 대로 이렇게 삶이 집에 구석으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예, 몰릴 대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는 그런 그렇지. 이성을 순간이잖아요. 잃었지. 그 저는 보면서 통조림을 왜 굳이 손에다 부어서 먹나? 그냥 입으로 마시지. 그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지. 어지러웠다고 얘기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때 다니엘 블레이크 그렇게 무릎을 꿇고 와서 이렇게 그렇지. 그 이 할아버지 진짜 또 마음이 따뜻한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KT를 정말 자기 딸처럼 생각하죠. 그렇죠. 예. 딸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매춘을 하기 시작한 KT한테 찾아가잖아요. 왜냐면 그 KT가 네. 처음에 이제 친해지면서 네. 자기 직업도 갖고 애들 키우면서 자기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니엘 블레이크가 계속 자기 가구도 팔면서 만드는 게 KT의 책장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예. 책 꽂아가지고 공부하라고. 예. 그거 이렇게 근데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에 가서 재료 같은 거 이렇게 그렇지. 얻어와가지고 예, 만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와이프도 죽고 자기 애들도 없고 그런데 얘를 딸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거기 그 얘가 어디 가서 그런 에스코트 서비스 그런 매춘을 하고 있는 걸 매춘하는 그거 찾아가가지고 아 저는 그 장면에서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니엘 블레이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KT는 다니엘이 탁 나타났으니까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다니엘 블레이크인 거예요. 거의 그 출근한 첫날일 거야. 아마 예. 그게 거의. 할아버지가 딱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 근데 그 상황에서 블레이크가 너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없어라는 그 대사를 하는데 울먹울먹거리면서 그치. 얘기를 하거든요. 블레이크가. 너무 그 연기를 잘해. 연기가. 거기가 그게 딱 연결되는 게 문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거든요. 네, 이 방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블레이크가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라고 하는데 거기 떨림이 있어요. 그 목소리. 그러니까 본인도 이 긴장이 돼 있는 상태고 문을 탁 열는데 오. KT가 안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없어 막 하면서 막 그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일단 나오긴 하는데 자기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마땅히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으로 네. KT가 거기에 그 일을 하는 거를 보고 다니엘 블레이크가 약간 네. 항상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소신 있고 그랬었는데 그 사건으로 꺾이죠. 꺾이고 네.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몸도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은둔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에 근데 그 딸 네. 걔 이름이 뭐였지? 자스민. KT의 딸? KT 그 끈딸 그 똑똑한 애 있잖아. 네. 약간 까무잡잡한 데이지. 데이지. 네. 데이지가 찾아오잖아. 네. 그 씬도 데이지가 은둔하고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 할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영화가 드라이하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감정을 막 갑자기 느닷없이 공격하는 그런 씬들이 갑자기 나오면은 되게 무방비해서 얻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진욱이처럼 지금 저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 진짜 통조림 씹는 제가 너무 놀랬어 보면서. 그치, 그거 놀랐지. 나도 놀랬어. 처음에 봤을 때 엄청 놀랐어 거기서. 너무 놀라서 나는 눈물도 안 나던데. 그냥 눈이 커지지. 보면서 눈이 이렇게 커지지. 아니 눈이. 그리고 이 배우가 네. 그 약간 헐리우드의 미국의 그 밀라 쿠니스 있죠. 네. 밀라 좀 쿠니스랑 닮았어요. 약간 닮았어. 약간 네. 밀라 쿠니스는 이제 좀 너무 만화처럼 생겼고 네. 여기는 아주 켄 로치는 항상 되게 평범한 네. 배우들을 정말 네. 우리 옆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캐스팅하기로 캐스팅하죠. 예. 유명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 같아요. 다니엘 블레이크 포함해서.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씬. 그 동사무소 앞에다가 그 동사무소니까 뭐 복지국이 복지국 앞에 갔는데 이제 너무 승질이 나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벽에다가 라카로 라카로
쫙 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이 영화 제목입니다. 예. I 다니엘 블레이크.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탁 쓴 다음에 그 밑에 내가 굶어 죽기 전에 빨리 그 항고 날짜를 잡아라. 잡아줘라. 잡아줘라라고 시위하는 그렇죠. 그리고 글을 그 하나 더 남기죠. 하나 더 남기죠. 네. 그리고 니네 그 상담 전화. 상담 전화 통화 그 대기. 왜 통화 대기에 나오는 노래 있거든요. 네. 그 구린 대기음투. 그렇죠. 구린 통화 대기음 바꿔라. 그 음악 좀 바꿔라. 네. 그리고 그걸 딱 쓰고서 그 앞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큰 글씨를 써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호응이 네. 그만큼 거기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 무슨 거리에 노숙자 같은 아저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막 다니엘 블레이크를 막 칭송하잖아요. 그렇죠. 아 당신 진짜 멋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다 당해본 일인 거야 사실은. 그치. 보니까 안에 저기 대머리 누구 그 사람 이름 뭐더라?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자기는 대저택에 살면서 네. 우리한테 이거 돈 안 주려고 막 그러는 사람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죠. 거기 대사가 좀 웃긴 게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말일 수는 있지만 본인은 대저택 살면서 우리 주택 갖고 장난친다 이렇게. 그 이제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장관. 예, 장관. 장관. 장관도 잡아 넣으라고. 보수당. 거기 약간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힘든 길을 이렇게 오갈 때, 고난, 쓰러졌을 때 이렇게 골고다? 누군가 와서 물을 한 모금 먹여주는 그런 씬 같이 본인의 옷을 벗어갖고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이렇게 옷을 감싸주는. 그렇게 해서 뭐 다니엘 블레이크의 어떤 그 투쟁 예. 그거가 이제 나오고 영화는 그겁니다. 뭐 더 거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영화는 마지막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뭐 이거 뭐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더 다른 사건들이 있지만 얘기하지 않고. 예. 그뭐 그게 답니다. 예, 그게 다고요. 끝에 이제 다 아닌데. 끝에 이제 결말은 여러분들 보시면 네. 알고요. 마지막 그 정말 드라이한 라스트 씬이 있고, 예. 네. 거기서 다니엘 블레이크의 또 마지막 그 스테이트먼트. 예, 그 연설문이 하나 있죠. 예. 다니엘 블레이크가 쓴 연설문이 있어요. 아주 드라이하고 길지 않고 임팩트 있는. 그렇죠. 자, 우리 실버 영화 1위는 다니엘 블레이크가 차지했고요. 이 영화는 뭐 제가 영화를 고르다가 이거는 1위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뭐 이런저런 영화들, 뭐 로맨스도 있었고, 뭐 액션도 있었고, 멜로 드라마 많았는데 이 영화가 가장 어떤 울림이 있을 것 같고, 울림이 나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아직까지도 있고요. 이 영화는 좀 한 명이라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네, 아유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아직도 그 놀란 가슴 지금 통조림 때문에. 오샥형 배 보고도 놀라는. 근데 그 조금 야게 뭐가 약해요 어떤 거? 우리 가버나움 생각해봐. 아 어떤.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사회 절대적인 고발에 비교를 할 대한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복지제도가 막 발전하게 되면 이 복지제도의 맹점은 뭐냐면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부도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몇 번을 겪는 사건들이 지금 많이 있고 모럴 해저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말하자면 규율을 강화하는 거고 네. 규율을 강화하다 보면 네.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유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여기 나오는 장면 가운데 다니엘 브레이크가 인터넷을 계속 해결을 못 하니까 그 아까 말한 그 친절한 복지사가 네. 인터넷 신청하는 거를 도와주잖아. 네. 계속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슈퍼바이저 상사가 상사가 잠깐 오라고. 네.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들고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나쁜 선례가 된다. 오는 사람 그럼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큐 영화 했을 때 시코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 국가들 그 마이클 무어가 유럽에 가가지고 프랑스, 영국 막 다니면서 이 복지 그리고 이 유니버스 국민 의료 이거 막 칭송하고 찬양하잖아. 근데 이제 방금 김 PD가 가버나움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이게 상대적으로 빈곤함과 행복함을 사실 그거는 어떻게 숫자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정말 복지를 오래 했고 굉장히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허점이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에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영화이고요. 물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워낙 막 이렇게
완전 평단에서 막 난리가 났지. 드디어 켄 로치가 대박을 터뜨렸다 막 이러면서. 아 그랬어요? 그럼 그뭐 그 지금 알았네 그 소식을. 22 뭐 최고의 영화네 뭐 막 이랬는데 어떻겠어? 그 집권당이랑 영국 복지 당국은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가 아니고 이 영화 완전히 허풍이고 이건 너무 픽션이 너무 많이 가미됐고 우리 이렇지 않다. 우리 얼마나 잘하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이런 영화가 나옴으로 그렇죠? 이런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모럴 해저드나 이런 거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 그래서 그 막 장관이랑 나와가지고 막 이거 좀 켄 아저씨가 좀 너무 과장했다, 오버했다? 좀 오버하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막 또 노동당 이런 데는 당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영화 끝내준다 정말. 너무 영화 잘 나왔다. 속 시원하다. 뭐 또 그렇게 하면서 사실 사회랑 공동체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켄 로치 같은 감독이 많이 나오고 우리는 그런 영화 많이 소비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우리한테 혹은 아직 영국이 가본 길을 가보지 못한 쪽한테는 이상한 어떤 방향이 제시될 수 있어요. 뭐냐면 봐라 저런 시스템 만들어봐도 결국은 비인간적이고 결국은 저런 맹점이 있고 아니 뭐 이상한 그런 지점이 시각도 있을 있어요. 수 있죠. 그게 우리는 뭐 중세금, 중복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금 많이 내는 나라에서는 복지도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영화 보고서 지금 김PD처럼 저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쟤네는 저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우리도 빨리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블레이크 있잖아. 할아버지가 그 복지기관에 가서 소리치는 대사 중에 너희 이렇게 빨리 조치해서 니네 세금값 좀 해!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은 되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영국 영화들을 특히 이번 리스트에 영국 영화 많았죠. 마리골드 홀트에서부터 라이미도 라이미는 이제 미국 영화지만 영국 사람이 주인공이었고 저 영국 사람이죠. 영국인. 칼린다 걸스도 그렇고 뭐 1위도 영국 영화가 했는데 영국 영화들이 뭐 영국식 조크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에 브라스토프 이런 거 하면서 네. 마가렛 대처 시절에 네. 그 탄광들 다 폐광시키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나오고 복지 그다음에 실업 이런 문제들을 영국이 지났잖아요. 80년대 이렇게 네. 지나가면서. 근데 영국에 가봤죠. 네. 다 영국에 가봤어요? 나 못 가봤는데. 아니 저건 반은 가봤고 반은 못 가봤네요. 영국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잘 살잖아. 얘네들 막 나는 정말 유럽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이게 사대주의인가? 그건 문화적인 어떤 뭐 하여튼 저는 도리어 빈부격차가 더 보이던데 가면. 영국이. 예, 영국 런던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파리나 아니면 뭐 깐느 이런 데 갔을 때도 도리어 빈부격차가 심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글쎄요, 그냥 평균적인 삶의 질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처해 있는 어떤 그런 비참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그렇죠. 더 강렬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구란 말이 서쪽 구라파잖아요. 이 서구 거기가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이 서구식 복지가 있고 네. 북구식 복지가 있잖아요. 네. 저 뭐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데 네. 거기는 그 좀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훨씬 더 많이 가미해가지고 예. 또 거기서도 논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복지가 어느 개가 더 좋은 건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걔네들 다 복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근데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입장은 우리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보면은 우리 처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이게 언간생심이야. 노인이 인터넷을 못 해가지고 복지 이거 신청을 잘 못해?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복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영화에서 좋은 건데 우리가 보고서 느끼는 바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김 PD가 얘기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영화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근데 또 되게 잘 만든 거는 그런 문제를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이 사람한테 다 녹여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KT의 명작이 이야기야. 되는. 그렇죠. KT의 이야기야.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이야기가 쭉 가는데 이 두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그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뭐 좀 복잡한 어떤 복지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지만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다니엘 블레이크가 준비했던 연설문의 내용 뭐 다른 것보다 그 중에 이제 한 문구가 연설이라보다도 입장문이지 입장문. 네, 입장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상황을 어필하는 법정에서 이 상황을 겪는 나의 입장문 같은 거기에서 이제 문구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래 이런 복지 체계 다 좋다. 근데 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나는 권리가 있거든요. 있다라고 예. 얘기하죠. 거기서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 물론 이런 기본권을 갖추게 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체계화돼 있고 그렇게 만들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어떤 기본권이나 존엄권을 좀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 비용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복지를 받아야 될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그게 또 다른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엄청난 비용을. 그렇죠. 시간과 비용을. 예. 그래서 켄 로치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그래서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영국의 복지 시스템을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공격하고 그거를 비판하려고 완전 했던- 매너리즘에 빠져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KT를 도와주는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장면에서도 결국 사실 다니엘 블레이크가 화내는 대사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줄이면 야 사람 맞아?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맞아 지금? 이게 맞아? 그치. 이거거든. 완전히 인간미가 사라지고 무슨 그렇죠. 이런 어떤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계가 하는 것처럼 그렇죠. 기계가 어떤 판단을 하면 뭐 AI가 발전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게 뭐라 그러잖아요. 기계적 판단을 했을 때 정말 우리의 상식을 반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을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엔 비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시스테마이즈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막 시스템화해야 된다. 네. 제도를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단계지만 얘네는 그 단계가 이제 오래돼서 네. 그게 너무 자동화됐어.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행정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것이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켄 로치 감독이 비판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가 있다. 그리고 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수준이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비판하고 싶었던 걸로 인간미가 저는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T가 1, 2분 몇 분 늦었다고 그렇죠. 아예 그냥 대상조차에서 빼버리거나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네. KT가 겪은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다니엘 블레이크가 또 겪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제재받고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청서 작성하는데 막 옆에 젊은이 통해서 막 힘들게 해서 작성을 했어.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요.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 신청 확인만 누르면 되는 상황인데 안 돼. 봤더니 이용 시간이 지났대. 이거 너무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일단 이 할아버지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 스크롤이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근데 밑으로 우리도 비슷한 경험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컷 다 폼 다 작성해서 딱 맞아. 했는데 안 하려고 넘어가. 그랬더니 안 넘어가거나 뭐 페이지가 다운이 되거나 뭐 그때 그 답답함 인터넷의 같은 거. 맹점이죠. 예. 근데 이 처음 컴퓨터를 해보는 할아버지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이제 효율성이나 막 이런 쪽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거를 못하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배제돼 버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대안이 없다는 것보다도 네. 난 요 다음 상황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인터넷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 시스템 혹은 뭐 기타의 시스템으로 또 뭔가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갖춰지긴 갖춰갈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네. 그걸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아까 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걸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야. 심지어 이 자기 업무가 이거에 아주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복지 관계되는 공무원들조차도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는 그걸 욕하긴 하지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를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면
결국 어딘간 비린 거잖아. 비리거나 잘못되거나.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건데 이게 반복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물론 영화니까 이게 정말 영국 가면 다 이러겠어요. 이러지 않겠지. 그 사람들을 정말 인권이라는 개념을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근데 켄 로치는 이걸 최대한 보면은 영화가 밝은 날이 없어요. 영국이 이렇게 그쵸. 비 많이 오고 맞아요. 흐린 날만 있는 맞아요. 기가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날씨 좋은 날도 있어요. 햇빛 쫙 비치면 얼마나 아 근데 예쁜데. 최소한 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계속 어둠침침해. 계속 잿빛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 실내고 영화 계속 어둡죠. 여기서 근데 그 어둠을 막 없애고 그래도 이렇게 빛이 다니엘 블레이크인데 이 빛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죠. 저 사람이 좀 그래도 좀 힘을 내서 KT랑 같이 이 팍팍한 현실을 좀 뚫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 고군분투하는데 KT 그 아까 그 에스코트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면서 우리도 무너지잖아. 정말 저거밖에 없나? 근데 우리가 그게 남 일이 아니거든. 그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 저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노인 자살률 뭐 OECD 1위라면서요. 예. 우리가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봤던 그런 것들이 투영이 되잖아요. 네. 이거를 영국 사람들이 보는 느낌과 우리가 보는 느낌, 또 가버나움, 레바논에서 보는 느낌이 다 다를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게 60년대부터 켄 로치가 줄곧 한우물을 파서 만든 이 마스터피스를 여러분들 보시고 복지,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저기는 없고요. 이 실버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생각해 볼까 하는 생각이 마지막에 든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근데 미안한데 나도 이제 어르신이 돼가고 있다고 보거든. 아직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 정도를 건너가고 있다 보면 많이 되셨습니다 어르신. 중간 정도를 건너가고 있다 보면 아 이제 내가 정말로 어떤 관계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번씩은 또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번에 실버 영화 뭐 와이낫이랑 왓더 헬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따바도 했죠. 많은 영화들 참 다양한 영화들 했는데 다니엘 블레이크로 마감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장해요. 느낌이 장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번에 영화들 내 주변에도 그렇고 많이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들 이번 리스트 특히나 이번에 약간 우리가 좀 정량제 아니고 정성제 스타일의 리스트를 만들어봤는데 그래도 뭐 다 좋은 영화였고요. 김 PD처럼 방금 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도 어차피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재수가 좋다면 우리도 그 나이가 될 거고. 재수가 좋다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마감할 것인가. 삶을 잘 마무리 지을 것인가. 여기 100년 후면 우리가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지금. 저는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마감하고 싶습니다. 밤에 우리 영혼. 뭐야. 할머니 그래서 콜.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사랑하며. 여기에 나왔던 주인공들한테 나를 좀 투영을 해보면서 지금 최 과장은 로버트 레드포드한테 투영을 했고 나는 세컨핸드 라이언스처럼 이렇게 총 쏘면서 와일드하게 어디서 사자 사냥하면서 뭐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에피소드 이렇게 사실 저희 뭐 51번째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거의 예전 시스템처럼 매주 모였잖아요. 매주 네, 그렇죠. 준비해서 오고 참 우리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싶기도 하고 뭐야? 실버 영화. 너도 나이 먹는 거야. 네? 어떻게 해왔나 너도 싶기도 늙어가는 하고 아우 점점 막 우리 시즌 4를 네. 실버 영화로 시작한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장수하는. 또 놀란 거는 하여튼 오샥 형은 사람 놀래게 하는 좀 재주가 있어서 몰라가 10위부터 한 2위까지는 다 비슷한 류의 영화였는데 갑자기 1위가 너무 다른 영화가 나오다 보니 뭐가 비슷해 다 다양하게 했구만. 그러니까 노년에 뭐 황혼 노년 뭐 하여튼 사랑과 꿈과 희망과 미래와 현재와 뭐 이런 것들 쭉 다루는데 갑자기 실생활로 훅 들어와 버리니까 그 동안 숱하게 흘렸던 눈물과 조금 다른 결의 다른 성격의 눈물을 흘리고 왔거든요. 현타 맞았네. 네, 현타? 그렇죠. 약간 현자 타임.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이 다니엘 블레이크가 좀 기억에 남는 것도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하면 잘 살면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한데 네.
참 저도 예쁜 길 걷고 싶은데 고혈압이나 뭐 이런 거 조심하고 꽃길만 걸어라. 뭐야 지금 뭔 소리야? 꽃길만 걸어. 코끼리박을. 아 저는 저기 메리고드 호텔처럼 좀 그렇게 좀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이 그렇게 판타지가 아니란다. 따뜻한 데 아니죠. 가서 살고 싶구나. 아니겠죠. 아니겠죠. 라임이처럼 살지 마. 다 죽여버리겠어. 자, 뭐 이번에 우리 51번째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네. 아니 저는 참 그리고 하나 더 뭐 저는 이번 아름다운 힘을 실버 영화 하면서 네. 중간에 제가 조커를 했잖아요. 아 중간에 우리 참 조커를 조커를 했잖아요. 네. 그냥 그 단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친절하자 우리. 우리 좀 할머니 할아버지께 좀 친절하고 예, 베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젊은 세대건 나이든 세대건 간에 우리가 나이든 분들 공경하고 예. 예, 뭐 이렇게 잘 뭐 모시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이런 거 좋은데 좀 서로 예의를 지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인들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테 예의 없게 우는 행동 많이 봤거든요. 네. 나이 많은 게 무슨 벼슬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서 너네도 나이 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나는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네. 것 같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 저는 제가 나이를 먹었을 때 아 정말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되게 그 사람한테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 많이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버 영화를 보면서 잘 늙은 노인들의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잘 늙자. 그래요. 그게 네. 포인트야. 네, 그것도 저는 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잘 지키고.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싸움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 이거잖아. 정말 세계 어디 가도 그 말을 안 하는데 좀- 우리는 나이를 따지죠.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노인이 되자. 우리도 언젠간 노인이 될 텐데 네. 우리가 노인이 돼서 어떻게 뭐 어떤 삶을 살 거냐라는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잘 늙을 것인가. 그렇죠.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예. 이건 근데 계속 그 삶의 태도로 견지하지 않으면 조금씩 쌓여서 미래의 내 모습이 되는 그럼요. 건데 예. 사람이 갑자기 현명해지지 않거든요. 예, 이게 되게 우습게도 이렇게 이상하게 나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이 실버 있다 영화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레슨이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타산지석도 되고 또 나쁜 거 보면은 또 거기서 교훈을 얻잖아요. 그렇듯이 이번에 실버 영화 큰 흥행은 안 됐으나 그래도 나름 아니, 성공적이었다고 근데- 자평해 봅니다. 예, 아니 근데 댓글들 저희 리뷰들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많이들 찾아보겠다라고 약속하신 네.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볼 것 예. 같아. 이게 왜냐면 예, 예, 손이 예, 안 가. 예. 이 여기에 이 물론 영화의 어떤 장치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친절한 어르신들이 나오진 않아. 그 황금 연못도 마찬가지고 이순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나다니엘 브레이크 이 할아버지도 옆집 사는 흑인 애한테는 얼마나 또 이렇게 엄격하게 굴고 저 똥 싸고 있는 개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또 얼마나 막 걸게 또 욕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그 사람이 순간만 보게 되면 아 근데 블레이크 할아버지는 괴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네. 내가 말하는 뭐냐면 그 순간만 보게 되면 순간만 그 상황에 반대 입장에 처해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어르신들은 좀 긴 호흡으로 판단해야 돼. 딱 그 순간 보고 판단하면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저는 말이지. 그러기 힘들어요. 아니 그렇죠. 뭐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고 사람과 사람 만나다가 모든 사람 다 그런 마찬가지죠. 긴 호흡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짧은 호흡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서로 좋은 인상 서로에 대한 지켜야 될 선들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필요한 물론이요. 덕목이고. 이게 물론이요. 평생 본 부모님이나 우리 친척 어른들도 어쩔 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나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잘 연대 맞아 그 딱 어깨 연대하고 동무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래요.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 잘 늙어가요. 네. 다 같이 서로 존중하면서 무영보 패밀리 예. 네, 잘 늙어갑시다. 네, 멋있게 늙읍시다. 네. 그토록 이런저런 영화를 보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슨 영화를 보고 있을까요? 우리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좋은 영화로 서로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어주기로 약속합시다. 아름다운 희머리 실버 영화 탑10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9금 네. 영화 봐요 우리. 그때 되면 19금 그렇지. 영화 그때도 보는 19금이 29금 영화. 땡막 이러고 그때는 막 막 79금 영화 이런 거. 땡 79금은 어떤 어느 정도 수여야 돼? 야, 그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냐? 와, 엄청 셀 섹슬레스 거야. 부부 뭐 이런 거. 야 그때 되면 벤자민 버튼 시간 구구가 제일 판타지 영화예요.